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양시민들과 함께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책은 어떤 기조와 어떤 법체계 수립을 통해 그 기반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네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1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본부의 시민교육팀장 박선경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2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고양시정연구원 안지호 연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지호 연구위원님은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책임 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3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고양시민 나경호 시민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경호님은 고양시 민주시민 인터뷰 민주를 찾아서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제4발제자로 고양시 민주시민 법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해주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시의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고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체계, 조례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정비되어서 갖춰져야만 그것이 탄력을 받고 지역사회에서도 확대 활성화나 가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발제자인 고양시의회 송규근 시의원님을 모셔서 법체계 보완과 정비 이것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바대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4개의 상임위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양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더불어서 교육 그리고 체육 이런 부분들까지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도 교육의 의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앞서서 특히 시민분 대표로 와주신 발제자께서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가 잉태한 가장 은혜로운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있는데 가장 민주주의가 실천이 안 되는 곳이 아닌가. 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 하면 토의 토론이 가장 원활하고 잘 진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맨날 싸우잖아요. 예, 기초의회나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는 화두가 저에게 약간 묵직하게도 느껴지네요. 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했던 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에듀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부서는 단순히 시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도시의 가치 지향, 명운도 함께 고민해주고 그 도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책무도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양축으로서 저희 시의회도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제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법 내용이라서 간명한데요.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모든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법 체계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성 측면에 봤을 때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인 9월에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저희 의회 사무국에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출했는데요. 그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례 개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심으로 조례들이 존재하는데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관련된 조례를 제외하고 2021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5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를 봤을 때 조례 제정과 개정의 현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 정도의 조례가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지난달에 강원도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시 대덕구라든가 화성 등등 지자체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의 추이를 보면 자문위원회와 같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다거나, 그리고 민간단체나 위탁기관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근간도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015년에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해온 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 이런 제정, 그리고 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의 이 조례들이 전반기에만 해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긴 한데 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수당도 마련하고 센터도 건립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도 있는 거죠.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앞서 우리 안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고양시에도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제정됐는데요. 제정의 탄생 스토리를 복기해 보면 쉽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신 조윤수 의원님께서 2017년 11월에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계류됐어요. 그리고 그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에 됐었죠.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앞서 우리 경기도의 박 박사님께서 주셨던 그 고민들이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벽한 한목적인 인식이 부재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평생교육 관련돼서 그냥 있는 조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별도 조례까지 만들어야 돼?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민주시민 교육에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정의교육, 효교육, 인성교육 이런 거 민주시민 교육인 거 아니야? 그렇다면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탄생하게 되면 정의교육 지원조례, 인성교육 지원조례 등등 개별 조례로도 다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계속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 우리 고양시에도 2018년 한 차례 계류를 거치면서 조례가 탄생을 했고, 조례가 탄생해서 앞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시민분들께서 가열차게 2019년, 20년 그리고 올해까지 하고 계신데 부족함은 여전히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 달 9월 16일부터 진행되는 회기에서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손을 보려고 합니다.
차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는 4개의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더라고요. 그 중에 2개는 학교 교육에 대한 법률안이고 2개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법안인데요. 남인순 의원님하고 한병도 의원님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남인순 의원님과 한병도 의원님의 법률안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보다 그것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네,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의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7조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이 너무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것을 다 막 나하다 보면 또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7조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8조도 의미 있는데요. 당시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은 했는데 실제로 몇 인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도 몇 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인원수라고 볼 수 있는 약 15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기타 위원회를 위원을 명시하는 것도 조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번 위촉되면 2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보다 많은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2년으로 조금 줄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바로 11조로 제가 새롭게 신설하는 민주시민교육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인데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담았습니다.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차관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명쾌했거든요. 그래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센터 설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관이 직접 주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다 역량이 있는 시민사회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탁의 근거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지원의 개념이 될 것이고 실제로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통해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조례 정비 내용은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법률은 간단하게 최대한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정상화를 외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복귀해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외쳤던 우리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권자면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의제 앞에 정당의 당리당략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마찬가지로 보다 나은 시민행복을 위해서 9월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더 수기하고 모든 위원분들이 함께 힘 몰아주셔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민주시민교육센터도 설립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재정 지원도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시의원님의 마지막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이 시민 속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성화되어 확장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법체계 정비,
그다음에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규근 시의원님께서도 오는 9월에 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그것의 역할과 기능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더 진지하게 숙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고양시의 다수의 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우리 고양시에도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 송규근 의원님의 발표 자료를 들으면서 태초에 길이 없었다. 수많은 이 걸음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 제가 사실은 길과 아주 밀접히 관련된 사람인데요. 이게 똑같이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냥 메모한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걷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길을 내면서 걷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자, 두 번째로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송규근 시의원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도지사가 경기도 산하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를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왜 아직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없는 걸까요? 리브레 크리에이티, 하여튼 영문으로 이렇게 본인의 닉네임을 써주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송규근 시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사회자님이 하신 거죠? 질문.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가 봤을 때 사회자님이 쓰신 것 같아. 영문으로 티 안 나게. 아니 혼나야죠 뭐. 이거 왜 없는 걸까요? 예, 저희 시의회하고 시집행부가 혼나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에서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도비도 지원해주고 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는데 특례시의 이름에 안 맞게 고양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드린 것처럼 센터 설립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거듭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하나만 그냥 첨언을 할게요. 왜 없는 걸까요는 아무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가 건립되고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도 사업에도 선정되고 시비도 매칭해서 센터가 건립되면 좋겠는데, 센터 건립이 정말 시민 사회에 지원자로서 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또 관에서 공적 자금으로 센터라든 하는 이런 기관이 또 생기면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또 방향타가 지정될 수 있어요. 센터라는 곳이. 그래서 그런 우려를 미리 하면서 충분히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센터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반영되고 진짜 민주시민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스러운 정부 주도의 이렇게 또 교육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 질문하신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만들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송규근 시의원님께서 사회자가 질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 질문에 동의하는 바는 있으나 그래도 어떤 분이, 시청자분이,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채팅창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예, 그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송규근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결국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현되고 여러 관련 사업이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성과적인
관주도적 사업의 형태를 벗어나야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같습니다. 어려운 것만 저한테 주시는 저도 저 질문을 먼저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 이걸 답을 하시면 내가 그 기동량을 할 거 그랬더니 이게 저군요. 저는 오늘 뭐 제가 이제 법 정비 측면에서 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그냥 이 질문과 연관돼서 제 바람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센터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설치되면 약간 뭐랄까요, 사랑방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공론화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어떤 약간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순히 방향타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 출발점부터 뭐가 민주시민 교육이지?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계속해서 들려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라는 것과 제가 갑자기 이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했을 때 시민분들의 민원, 뭐 또 요구 이런 것에 되게 약간 서글펐던 적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를 할게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함께 고민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우리 이제 인권, 뭐 환경 뭐 이랬는데, 우리 한참 옛날에 그 3기 신도시 하면서 이 세상에 아파트값 막 얘기했을 때요. 우리 정치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시민께서 너무 이제 격앙되셔가지고, 고양시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하는 게 고양시 의원들 너희들이 할 일 아니냐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말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고양시 시민들 집값을 올리고 그러면서 상승해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까지 올라서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거품 낀 아파트를 사는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에 저는 아주 간단한 명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건 것 같아요. 내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우리 집 집값을 더 올려서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카지노 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지노 만들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고향 시민 세수 많이 거두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 더 나은 세상이 뭘까? 공존. 아까 우리 장애인 인권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행정이나 정치에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준엄히 엄중히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활동 하지 않도록 말이죠. 내 지역구에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정책을 피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쉽게 해서 그냥 정치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경계해 주시고 더 높은 눈으로 질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민주시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송기구 시의원님 좋은 말씀, 좋은 답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그래도 또 공존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시의원님부터 1분 동안 오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시민교육 포럼 통해서 제 개인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시민 여러분께서 센터 건립이 더뎌지고 있는 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거듭 반성하고요. 조례 잘 통과시켜서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시의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응원합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